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링크 프로젝트가 제로 리저브를 선언하고 나서 제로 리저브가 정말 유행처럼 그렇게 홀더 커뮤니티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제로 리저브만이 유일한 성공 공식인 것 같은 그런 좀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로 리저브도 제로 리저브만의 강점, 약점이 있고, 리저브를 활용하는 것의 강점, 약점도 있는데, 위메이드의 전략이 무엇이 더 적합하냐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보다는 그냥 제로 리저브가 재단 물량을 안 쓰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약간 당장 좋은 것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저는 좀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각종 코멘트가 등장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고,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제로 리저브가 유일한 성공 공식이 아니라는 그 업계 전문가의 말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블록체인 준비금 폐지 이후로 클레이튼 홀더들 사이에서 우리도 제로 리저브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로 리저브 이거 위믹스에는 좀 힘들 것이다. 제로 리저브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업계에서도 제로 리저브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브가 없다는 것은 순전히 내부 자원만 활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선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팽창할 때는 프로젝트 확장을 추진할 만한 날개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확한 사실이에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로 리저브를 하더라도 재원을 조달할 수단이 다양하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가치 희석과 연결되면은 주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리저브라는 것은 진짜 정말로 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저브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당연히 가격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제로 리저브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나는 그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문제는 가상자산의 침체기일 때,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 시장이 팽창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가치 희석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이 플랫폼을 키우겠습니까? 즉,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로 리저브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로 리저브 확산 가능성을 크지 않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인 블록체인의 메인넷 핀시아는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도 없고,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상태도 아니다. 리저브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할 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마저 없는 상태에서 생태계를 활성화할 거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토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란 점에서 제로 리저브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거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메인넷의 핀시아, 이게 어떤 디앱이 여기 현재 돌아가고 있고 사업적 성과가 있습니까? 사업적 성과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비전을 보고 투자한단 말이죠. 단기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과 같은 공고하게 자신의 성을 쌓아놓은 그런 메인넷이 있는데, 이 핀시아라는 메인넷이 그들과 경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리저브마저 포기해버렸는데, 이 핀시아라는 메인넷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메인넷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란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재원이 없으면 안 돼요. 재원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면 성과가 굉장히 더디 나오거나.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지금 이 메인넷 핀시아가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제로 리저브를 한다고? 이거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이미 리저브 투자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팀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갑자기 리저브 제로를 시행한다면 후발주자로 진입할 팀들이 역차별이라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클레이 사용처가 많지 않은 만큼 이를 늘릴 만한 수단 중 하나인 리저브를 없애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앞선 프로젝트들은 클레이튼을 건네받으면서
다 그거 뭐 써가지고 뭐 사업 확장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뒤에 오는 애들 너희한테는 제로 리저브니까 코인 안 줄게 이래버리면 지금 클레이튼 생태계가 망가졌거든요. 이 망가진 생태계가 더 빠르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이 현실적으로 리저브를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리저브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리저브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리저브 투자를 악용해 러그풀하는 프로젝트들이 잘못한 것이지 리저브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인판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런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까? 리저브를 확보한 기업은 악이고 제로 리저브는 선이고 이런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코인판에서는 리저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그를 통해 성과를 입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또 유치하고 그게 곧 코인의 가격 상승과 연결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성공 사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았을 때. 그리고 리저브 투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리저브를 악용해서 러그풀하는 프로젝트들이 잘못한 것이지 리저브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이 맞습니다. 리저브 자체가 잘못이었으면은 코인판 전체에 지금 그 누구도 리저브 물량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리저브를 들고 있는 애들은 다 악인가요? 다 뭐 이상한 애들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리저브를 들고 확장을 해나가고 사업적 성과로 입증해내면은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작년 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조동현 언디파인랩스 대표 역시 리저브는 생태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자금 중 하나다. 리저브를 없앤다고 해도 다른 이름으로 같은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저브를 없애기보단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죠. 리저브를 없앤다고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분명히 집행해야 될 그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뭐 다르게 다른 명목으로 마련해서 그 투자를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결국에는 그 리저브 없앤 거나 리저브를 들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뭐냐. 결국 중요한 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리저브 제로 확산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과 귀결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플랫폼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원 없인 성장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업계에선.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위믹스가 원하는 건 이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서 블록체인 플랫폼에 있어서 공고한 자리를 꿰차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방향성을 놓고 보았을 때 제로 리저브가 좀 어울리진 않죠. 추후 위믹스가 궤도에 올랐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 몰라도 지금은 계속 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로 리저브 하면서 재원을 모두 불태워버리면 여기에 호응할 중장기적인 홀더들이 있을까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위믹스가 1등 플랫폼 되기 원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홀더라면 제로 리저브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좀 동의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요. 뭐 저는 그렇고요. 근데 제로 리저브를 해야 되고 960만 개 유통 가능해지는 그것보다 좀 더 적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이견들은 당연히 뭐 나올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본인의 생각을 위월더 카페에 올려주시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에서도 많은 참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로 리저브가 무조건적인 성공 공식이고 절대 선이라는 그런 다소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입견이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계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거고요. 리저브 물량이 솔직히 근데 위험 리스크는 맞는 듯요. 그러니까 리저브 물량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래요. 리저브 물량이 활용이 되고 그 활용된 것의 성과가 나오면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저브 물량이 쓰였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클레이입니다. 클레이 유동화 진짜 빡세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억 개 푼 애들이에요. 근데 그 몇억 개 풀었는데 지금 클레이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더리움에게도 뒤지고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게도 뒤지고 메인넷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클레이튼 메인넷의 경쟁력은 한국 시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밖을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레이튼을 제대로 썼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위믹스를 적극적으로 더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성과가 지금 당장 1년 내에 나온 것들이 모두야라고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릅니다.
실제로 이제서야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벨로프나 스니커즈 같은 애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한 애들 중에 게임 안 나온 애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액션 스퀘어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의 경우엔 그 유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 얘들이 본격적으로 유동화를 시작한 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봄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는 상패로 돌아왔고 한 번쯤 사업 방식을 뒤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홀더들의 유입이 있을 수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캐롤런이 말씀이 참 맞고 지금 위믹스 투자자의 대부분은 한국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투심 자체가 죽어버려서 위믹스가 가격 반등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거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와의 연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그런 부분 중에 일환이고 일단 이 게임 자체가 글로벌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게임이 나오는 것도 결국엔 글로벌 유저들을 들여오고 글로벌 홀더들을 늘릴 만한 일들입니다. 지금 위믹스는 위믹스 사태 이후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을 통해서 글로벌 유저를 들여오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유저를 들어올 만한 게임을 지금 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위믹스 가격이 맴돌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환경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겠고 위메이드가 새로운 홀더를 유입해야 되는데 그 홀더 유입은 게임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위메이드는 1분기 100개 게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슬로코 카지노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이 새로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임뿐만 아니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게임들이 온보딩 되는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위메이드에서도 100개 게임은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에 그 게임을 근간으로 한 반전을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 이후로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반전을 이뤄내고 실제로 위믹스 플레이에 동접자가 늘어나면 위믹스를 주목할 만한 게임 개발사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이 위믹스 플랫폼을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가격 때문에 모든 일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로 리저브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메이드에 있는 돈을 갖다 쓸까요?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위메이드 돈 갖다 쓰면은 위메이드의 지금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당장 이 400원짜리를 5,000원 올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솔직히 저도 합니다. 가가지고 리저브 전액 소각하고 다 그냥 회수해가지고 유통량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죠. 그러면은 5,000원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게 사업의 성공과 연결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비전 자체가 1등 플랫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가격을 보면 힘들겠지만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위메이드의 전략이 지금 당장 입증이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전략은 위믹스 플랫폼이 1등이 되기 위한 전략에 훨씬 더 부합하는 건 맞습니다. 제로 리저브에 비해서. 그럼 우리 홀더들 돈은 써도 되는 건가? 우리 홀더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죄송하지만 그게 알트코인의 현실이거든요. 알트코인의 이제 리저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위믹스를 쓰고 나서 그렇게 벌어들인 지분이나 투자 수익 같은 것들이 위믹스의 가치를 올리는데 다 활용이 되거든요. 재단의 소유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은 선수 수익으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우리 홀더들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홀더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유동을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좋은 예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믹스의 경우가. 다만 우리는 비전을 바라봐야겠네요. 그쵸?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서 코멘트를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위메이드의 모든 행동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오늘날 이런 일들 자체가 소통의 부재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더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조기에 반영이 되었고 그게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됐다면 오늘날 이 사태까지 도달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한 번씩. 근데 또 닥사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상폐시킬 것 같긴 했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고요. 아무튼 간에 위메이드가 과거에 이런저런 실수를 했고 그에 따라 상폐되었고 그것 이후로 다시 외양간을 고치고 재개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 이후의 성과까지도 한번 우리가 계속
뭐 투자자로서 할 말은 해가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유동화에 대한 것도 작년 1월에 터졌잖아요. 그것도 뭐 장현국 대표가 계속 우리는 이걸 써서 사업을 해 나갈 거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유동화 이야기가 계속 뭐 이렇게 확대 재생산 되는 거는 그냥 위믹스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전략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략대로 해서 오르면은 이제 뭐 칭송받는 거고, 내리면은 또 그게 하나의 다시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런 좀 어떤 소모전적인 느낌? 뭔가 이 프로젝트의 발전에 대한 논의보다는 다시 그냥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금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그게 문제였니, 그때부터 그게 잘못되었느니 하고, 또 오르면 그 이야기가 없고 내리면 또 그때 1년 전으로 들어가서 뭐 또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이런 행위들은 저는 참 그냥 안타깝고요. 이게 프로젝트의 발전과 무슨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유동화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위믹스의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메이드 위믹스가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우리가 제시하자, 여기에 의견을 모아서 위메이드에 전달을 하자, 이런 방식이 저는 훨씬 더 위믹스 플랫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로 리저브 누가 하면 또 그거 1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1년 전에 제로 리저브를 했어야 됐네, 유동화를 그때 막았어야 됐네, 그럼 평생 이거 반복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그 사실을 작년 1월부터 알고 있었고,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홀딩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 해야 되는 일에 발맞춰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무한 도돌이표 할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위믹스 플랫폼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뭔가 1년 전에 그런 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 계약이 피투자사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됨에 따라 투자 원금이 아래와 같이 반환되었다는 공지가 등장했거든요. 한마디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재원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투자사가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투자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려받았기 때문에 위믹스 미유통량이 증가하고 유통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업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믹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지 하나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취소된 게 한 4건 5건 됐으면은 정말 그게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 하나 올라오는 것쯤은 뭐 저는 좀 이상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리원더스의 원더 20으로 합류한 블록체인 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인 코스모 스테이션이 NCP 스테이킹을 통해 노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스테이션의 스테이킹은 위믹스 재단 대여에 의해 진행이 되며 5년의 대여 기간 동안 오직 NCP 스테이킹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노드 스테이킹이 끝난 이후 재단 보유 월렛으로 150만 개 물량이 다시 반환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NCP 스테이킹 목적의 물량은 유통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코스모 스테이션이 오늘 150만 개의 위믹스로 이제 노드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믹스 파이의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서 행운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당첨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수량이 2000 위믹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00 위믹스가 한 명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막 쪼개져서 여러 명에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공지를 읽어보니까 뭐 한 20 위믹스 정도 되더라고요. 20 위믹스 지금 하면은 이제 8,000원인데, 이게 참, 이게 8,000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한 끼 식사값이죠. 식사값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위믹스가 뭐 가격 상승을 이뤄내면은 이 국밥 한 그릇 값이 또 뭐 탕수육 값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속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100개 게임은 빨리 온보딩 시키라고 하고 유동화는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태정님 말씀도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사업적 성과는 빨리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모두 없애버려라고 말하는데 매우 이율배반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지금 물론 가격 내려서 힘든 거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고 이 사업이 최근에 이런저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나오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애초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관점과 위메이드의 오늘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인 가격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생각하면은 라인처럼 제로 리저브 가야죠.
그러면 제일 베스트지. 근데 그것 이후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단타 치고 떠나려고 위믹스 투자하는 겁니까? 그 이후의 재원도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 리저브를 했을 때 그게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물량으로만 위믹스가 1등 플랫폼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하소연이 너무 이해가 맞아요. 뭐 하소연하는 거는 다 이해가 가고 저도 뭐 한 명의 투자자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데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그걸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코인판의 현실과 위믹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홀더들 사이에서. 막 감정적으로 뭐 그냥 얘들이 그냥 뭐 제로 리저브하면 우리는 제일 좋지. 단기적으로 가격 오르니까. 사업이란 거는 한 달 보고 사업하는 거 아니고 3개월 보고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것이 좀 어려운 거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근데 그만큼 그 투자라는 것이 실제로 성공했을 때의 리턴도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고 뭐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는 힘들지만 또 다시금 재기를 위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또 분명한 팩트거든요. 뭐 성과로서 위메이드가 입증해내길 바랄 뿐이죠 지금은. 저도 개소연님 말씀처럼 그 100개 게임이 거론되었고 그것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진짜. 근데 대표라는 자리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맞거든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하는 역할을 또 해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행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대처도 후속 대처도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후속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100개가 모자라고 안 채워졌으면은 현재 뭐 어떻게 되고 있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100개를 더 어떻게 채울 것이고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해줘야죠.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라방에서 슬로코 카지노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편집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저 바빠가지고 이렇게 원래 라방하기 전에 모든 이 항목을 이렇게 딱 체크하면서 어떻게 말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방송에 들어갑니다. 어제 그런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말한 걸 들으면서 아 이거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로코 카지노는 카지노 플랫폼입니다. 슬로코 카지노 내에 총 5개의 소셜 카지노 게임이 있는데요. 슬롯머신부터 바카라까지 총 5종의 소셜 카지노 게임이 차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코 카지노 플랫폼에서는 각 카지노별 게임 토큰이 존재하고요. 모든 카지노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슬로코 코인입니다. 그리고 M 슬로코 코인은 우선적으로 슬롯머신 게임에 쓸 수 있는 게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슬로코 카지노는 4일 뒤에 원 위믹스 달러로 200M 슬로코 토큰을 사전 판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1달러로 200M 슬로코 토큰을 사가지고 슬롯머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뭐 매입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1000M 슬로코 토큰을 모아가면 원 슬로코 토큰으로 환전을 해줍니다. 이 슬로코 토큰은 소셜 카지노, 슬로코 카지노 전체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M 슬로코는 슬롯머신 게임에서만 쓰이는 그런 게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원 슬로코 코인은 총 발행 개수가 500만 개입니다.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슬로코 카지노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사전 판매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슬롯머신 게임이 그랜드 오픈하고 난 다음 6개월 이후에 슬로코 코인으로 M 슬로코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M 슬로코 코인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전 판매에 참가한 분들은 슬로코 NFT 민팅의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되거든요. 슬로코 카지노의 경우엔 로드맵에 따라 차후 NFT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사전 판매에 참가한 분들은 NFT를 민팅 받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슬로코 카지노가 더 커질 것이고 NFT까지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사전 판매에 참가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원 위믹스 달러당 200M 슬로코 토큰이고요. 자, 그리고 슬로코는 토큰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토큰을 많이 교환하면 많이 교환할수록
VIP 포인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VIP 포인트가 높아지게 되면 캐시백이나 0.5 VIP 포인트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슬로코 토큰이 좀 더 많은 수요를 가지게 될 수 있겠죠. 이것도 토큰의 수요를 촉진시킬 만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영지식 증명 기술을 적용한 이더리움 레이어 2를 3월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이더리움 레이어 2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고요. 그 첫 걸음으로는 오는 3월 자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적용한 레이어 2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2 플랫폼이라 함은 기존 레이어 1 코인의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1 코인처럼 별도의 블록체인을 운영하지 않고요. 블록 생성과 합의, 거래 승인과 같은 절차는 레이어 1에게 맡기고 대신에 레이어 2는 거래 처리를 전문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레이어 1으로서 블록 생성과 합의, 거래 승인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위메이드가 선보일 이더리움 레이어 2는 거래를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과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을 연동할 경우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석환 부사장에 따르면 레이어 2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 위믹스 3.0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더리움과 위믹스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레이어 2와 위믹스 3.0 두 플랫폼에서 게임을 멀티 온보딩 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아가게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위코노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위믹스는 멀티 체인을 통한 확장을 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위믹스보다 한창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과 위믹스를 연결시킴으로써 위믹스 생태계에 더 많은 유저를 들여오기 위함에 레이어 2 개발의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레이어 2를 통해서 위믹스 3.0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에 그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있지만 다방면으로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고 많은 게이머들이나 코인 투자자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단언컨대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동반되지 못해서 위메이드의 전략, 위믹스의 전략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오고 있지만 차후에 이런 일들이 위믹스의 성과와 연결된다면 지금 닦아놓은 토대들이 위믹스 플레이의 트래픽 증대와도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좀 답답한 면모가 있지만 분명히 토대를 잘 닦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미르4에 새로운 전설 파티장 정령인 광휘의 세트라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르4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꾸준한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르4의 꾸준한 컨텐츠 추가는 미르4 글로벌의 컨텐츠 추가와도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P2E 게임을 보고 있으면 패치 주기가 굉장히 늦고 그에 따라 유저들의 관심도가 빠르게 떨어진단 말이죠. 반면에 위메이드의 경우엔 게임 개발사에서 출발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사다 보니까 게임의 컨텐츠 추가 속도나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이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저들을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 있어서 미르4가 현재 트래픽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후에도 새롭게 적용될 패치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미르4가 더 장기적인 흥행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미르M이 또 등장하면 미르4에 유입될 유저들도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사이에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연결이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서로 선순환을 주고받기 때문에 미르4 글로벌의 저는 좀 더 중장기적인 흥행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후오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위믹스 마이그레이션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위믹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정도의 위믹스 물량이 후오비로 이동했습니다. 위믹스가 국내에 상폐된 이후로 해외 글로벌 거래소와의 접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홍보를 해나가고 더 많은 글로벌 유저를 들여오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상폐됐다고 해서 거래소와의 접점을 아예 안 만들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건 좀 더 곤란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가 중국 거래소와 미래의 전설 2 NFT 상품을 제휴한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코인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NFT, 지식재산권, IP에 대한 거래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초에는 국가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출범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파급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미래전설 2 NFT가 중국 거래소에 진출하였을 때의 파급력은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가 미르 M과 미르 4와 위믹스 플랫폼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 인력을 대거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메이드를 보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위믹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고 제대로 된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투심이 살아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이 투심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현재 고려 중일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투심이 바뀔 수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촬영한 라방은 녹방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저녁 라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